요거 그 이미지 투 리소페인 3D 록이라는 요 사이트 정보인데요. 요거도 제가 그 RC 라이프온이라고 카페 3D 프린터 관련 게시판에 유용한 유튜브 유저 사용자 모음 거기에 RC 라이프온이라는 사람 링크 걸어 놓은 적이 있어요. 그 양반이 하는 거를 보다가 리소페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네 하고 찾은 자료예요. 요 사람 자료를 보다가 저도 이걸 알게 됐는데, 자, 요 게시글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요렇게 링크가 있죠. 예, 링크 주소를 클릭해 보면 웹페이지가 새로 하나 열릴 겁니다. 조금 느려요. 자, 3D록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가 열려지는데, 리소페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문적으로 만든 상업적인 페이지가 아니에요. 상업적인 페이지가 아니고, 요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쓰라고 뭐 오픈해준 정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얘는 그 페이트런이라는 것도 있어요. 페이트런이라는 게 뭐냐면 후원이죠. 후원이라는 버튼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사이트를 피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면에서 이 사이트는 상업용 사이트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요거 그래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중인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리소페인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리소페인에서 그 메모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지 설정 화면에 대해서 좀 적어 놓은 적이 있는데, 요 정도로 이렇게 한번 이미지 스샷 요거 가지고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리소페인을 실행해 가지고 이미지를 갖다 놓게 되면 요런 설정들을 좀 조절하게 돼요. 세팅에 이미지로 가서 조절하게 되고, 모델 쪽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괜찮기는 합니다. 우선 이 이미지 세팅으로 와서 요런 설정들을 좀 만져보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리소페인 요 사이트에서 우리는 이 뭡니까 그 일단 이미지라는 버튼을 먼저 누르는 거예요. 이미지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경로를 파일을 불러올 경로를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미지 버튼 누르고 요거 가면은 파일을 선택해 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서 제가 확인하면서 이미지들 다 가지고 계시는지 봤죠? 그거 이제 3D 프린팅에 관련돼서 프린팅 폴더에다가 이 이미지를 넣어주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거로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프린팅이라는 폴더에 넣어놓은 이미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파일 명이 너무 길면 안 좋아요. 제 경우도 이거 상당히 길어요. 그죠? 파일명이 상당히 길어요. 요거를 리소페인 사이트에서 변환하고 그럴 때 말이 많이 붙는데, 그것도 역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일단 제 거는 파일명이 좀 길긴 하지만 요거를 선택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선택, 프린팅 폴더로 이동해서, 자, 요거 요렇게 열었어요. 뭐 열었는데 뭐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이미지를 불러오셨으면 밑에 있는
리프레시를 누르시면 되겠어요. 좌측 하단에 리프레시 버튼이 있죠? 네, 눌러보세요. 로드된 이미지가 기승씨 재미죠? 네, 로드된 이미지가 이렇게 불러졌습니까? 그런데 제가 원본 이미지를 띄워가지고 요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어휴,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유, 웬 잘생긴 아저씨가 하나 있죠? 꽃미남. 자,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로드된 거하고 원본 이미지하고 제가 열어놓은 이유는 비교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모니터 화면이 주로 하얀 색깔로 표시가 돼 있죠. 근데 로드된 거에서도 모니터 쪽의 이미지가 얇게 표시가 됐나요? 보면은 요게 음각으로 표시가 돼 있고 어두울수록 요 머리카락을 볼까요? 머리카락 쪽을 보면은 머리카락 쪽이 여기였지. 머리카락 요쪽을 보면은 양각으로, 요거는 양각으로 튀어나왔죠. 머리카락 쪽은 양각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모니터와 같이 이렇게 밝은 색상은 음각으로 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미지도 그러신가요? 자, 이 이미지를 반전하기 위해서 이미지 세팅을 가는데요. 이미지 세팅 어느 버튼을 누르냐면 여기 요 버튼을 누르면 세팅스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세팅이 있고 모델 세팅이 있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미지 세팅으로 해가지고 요 상태로 요 창으로 들어오시기 바래요. 요 창으로 들어오시기 바래요. 자, 이미지 세팅 보이죠? 요거 딱 눌러주세요. 자, 요거 눌러놓고 보면은 포지티브 이미지, 네거티브 이미지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거티브 이미지 쪽에 슬라이드가 가 있나요? 네. 네거티브 이미지로 가 있다는 건 뭐예요? 네거티브,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쪽이 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느 쪽으로 옮기느냐? 클릭해 가지고 이쪽으로 슬라이드를 옮겨 주시기 바래요. 옮기셨어요? 네.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요거를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옮겨 놨다면 이제 다시 모델 버튼을 눌러서 좀 전에 보던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모델 버튼 이렇게 딱 눌러요. 지금 이건 실시간으로 변환된 거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시 좌측 하단에 있는 리프레시를 눌러보세요. 반전이 됐나요? 밝은 색깔이 얇게 음각으로 표시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맞춰 놓고요. 이미지 세팅에서 다른 것들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미지 세팅의 내용 중에서 미러 이미지 오프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요쪽에 제 사진이 있었죠. 제 얼굴이 있었고 이거 미러 이미지 온으로 이렇게 버튼을 바꿔주면 이 이미지가 이쪽으로 대칭된 위치로 만들어지게 돼요. 요 기능이고
플립 이미지 요 기능은 Z 방향으로 미러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Z 방향으로 미러란 뭐냐면 내가 요렇게 이미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것이 플립 이미지를 시키면 요런 식으로 위아래가 뒤집어져서 만들어져요. 요게 플립 이미지. 그리고 매뉴얼 리프레시라는 거는 그 뭡니까? 리프레시 온 이미지 클릭. 요거 뭐 버튼을 클릭해서 리프레시 재생성 뭐 이렇게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으로 리피트 X 카운트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리피트 X 카운트라는 거는 이 가상의 요 이미지의 원본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이미지의 원본 사이즈가 있는데 원래 이미지가 뭐 요런 식으로 생겨 있던 이미지였다면 요거를 X 방향으로 리피트를 2개를 할 경우 이미지가 X 방향으로 2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어느 영역? 원본 이미지 사이즈 안에서 X 방향으로 이 개수를 반복될 개수를 이렇게 2로 만들어주면 이런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패턴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리피트 Y 카운트 이거 이해되셨죠? 이제 요거는 Y 방향으로 패턴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그 밑에 거는 미러 리피트, 플립 리피트 이거는 뭐 미러 시키면서 패턴을 시킬지 또는 위아래를 뒤집으면서 리피트를 할지 그런 의미들이에요. 미러 리피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이 이렇게 아예 만들어지는 것이고 위에 있었던 미러는 뭐예요? 요 상태였던 것이 원본 사이즈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미러 리피트 요거 같은 경우는 원본 사이즈 안에서 이미지가 미러돼서 2개가 돼 버린다. 미러가 돼서 2개가 돼 버린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플립 리피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위아래 뒤집으면서 2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요거는 조절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미지를 갖다 놨는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요거를 갖고 있죠. 요렇게 이미지 해놓은 거 가지고 있죠. 이거는 그냥 평평한 게 아니고 좀 볼록하죠. 요렇게 볼록한 형상으로 변형시키는 게 아래쪽에 요 버튼들이에요. 리프레시 버튼 밑에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너 커브라는 것은 안쪽으로 이미지를 안쪽으로 놓고 이렇게 둥글리는 거죠. 방금 제가 손으로 들고 보여드린 거는 아우터 커브 이거였던 셈이에요. 요거를 누르시고요. 아우터 커브를 누르시고 리프레시를 한번 더 눌러보세요. 어때요? 마우스 오른 버튼으로 스크린에 평행하게 이동이 되니까 요거 좀 이동해서 조절했고요. 마우스 컨트롤이 소프트웨어들이 다 똑같으면 좋겠는데 그때그때 달라서 짜증납니다. 자, 일단 마우스 오른 버튼으로 이렇게 스크린에 평행하게 이동이 되고 휠로 줌인 되는 거는 똑같아요. 마우스 왼 버튼 클릭하면은 화면을
클릭한 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럴싸한가요? 자, 이거를 이렇게 돌린 상황에서 아우터 커브 상태로 출력하는 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놓고 출력을 하면은 안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옆에 보면은 버튼들이 좀 있는데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솔리드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솔리드 실린더라고 해서 속이 꽉 찬 원통 형상으로 이미지를 말아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말아줬어요. 렉탱귤러 필로우, 요거는 베개처럼 생겼죠. 필로우가 베개잖아요. 렉탱글러 필로우를 할 경우는 이렇게 마치 베개 모양처럼 요게 조절이 돼요. 네. 돔하고 그 뭡니까 허트는 이거는 그래도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돔은 이미지가 왜곡이 돼 버려요. 제 얼굴이 이렇게 쭉 늘어나 가지고 요 점을 향해서 이렇게 막 모이고 있죠. 몽크의 절규도 아니고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그죠? 요런 거는 왜곡이 너무 심해요. 하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가급적이면 이 아우터 커브 이게 가장 무난해서 얘를 가지고 저는 사용해 볼 건데 물론 3D로 이 사이트 개발자가 다양한 거를 만들어 줬으면 전등가처럼 만들기 위해서 원뿔 형상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왜곡시켜주는 변형시켜주는 이런 거 만들어주면 진짜 좋겠는데 그러려면 제가 후원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상들도 좀 있으면 이거 전등가용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들을 그냥 이미지에 변환된 것만 이 사이트에서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두께나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해 봐야 되겠어요. 자, 먼저 이미지를 잠깐 또 보여드릴 텐데 모델 세팅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델 세팅의 경우를 보시면 맥시멈 사이즈 미리미리로 단위가 돼 있죠. 그죠? 미리미리로 되어 있고 시크네스도 미리미리로 되어 있고 보도도 미리미리 다 단위가 거의 미리미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맥시멈 사이즈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100으로 해놨다면 이게 100mm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퍼센트로 보시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단위를 미리로 해놨지만 원본 이미지의 픽셀 사이즈의 퍼센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미리로 보셔도 사실은 괜찮기는 한데 제 거는 이렇게 보면 이 이미지가 요렇게가 100mm라는 이야기예요. 100mm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RC나 뭐 그런 거를 저는 지금 안 깔아놔 가지고 그거를 좀 보기가 애매한데 RC가 없죠. 그런 거를 이용해서 보면은 요 이미지의 폭이 제 거는 100mm인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은 요거 나중에 볼 때 여러분의 이미지를 모델 세팅에서 봤을 때 요 사이즈가 얼마로 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참 띄워놓고 보는 게 나을까? 띄워놓고 보는 게 낫겠다.
자, 요 상황에서 세팅에 모델 세팅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델 세팅. 버튼 요거 찾으셨나요? 네. 모델 세팅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거 몇으로 써 있나요? 100으로 돼 있죠. 100일 리가 없는데 100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그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 보면, 포토샵 이런 소프트웨어를 보거나 그러면 요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파일의 속성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속성으로 들어온 셈인데요. 자, 이미지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저는 속성을 선택해서 들어왔는데요. 속성 해가지고 요 창을 띄웠는데요. 이미지의 속성에서 자세히라는 탭을 눌러보면은 사진 크기라는 항목이 나타날 겁니다. 3264 곱하기 1592 요렇게 저는 사진 크기가 뜨는데 이거는 픽셀을 의미해요. 픽셀. 미리 단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픽셀이라는 거는 인치당 요렇게 1인치가 있다고 했을 때 1인치가 있을 때 이거를 몇 개의 칸으로 픽셀로 나누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인치당 몇 개의 셀로 나누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미리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확인하셨나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사진 크기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픽셀하고 다른 개념이란 거. 거기서 보면 이제 맥시멈 사이즈는 100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큐라로 넘겨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기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티크네스를 보시면은 요거 미리미리로 돼 있는데 저는 몇으로 설정을 해놨나요? 2로 입력을 해주세요. 2로 입력을 해주세요. 2는 왜 그럴까요? 이미지가 요렇게 지금 아웃사이드 요런 상태로 우리가 이미지를 바꿔놨죠. 이때 티크네스라는 거는 요거를 이야기해요. 요 두께를 이야기해요. 전체 두께.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보더라는 거는 그 여백이라고 해야 될까 틀이라고 해야 될까 테두리, 이미지의 테두리 뭐 그런 것들을 날리는 기능인데 지금 여러분 이미지들은 보니까 다 사진 파일 그냥 한 거라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겠고, 하윤 씨 거도 이미지에 테두리가 있긴 있었는데 그거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뭡니까? 겉테두리를 조절하는 기능인데 지금 우리 거에선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되겠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시니스트 레이어라는 애가 있죠. 시니스트 레이어를 0.8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거는 또 왜 0.8로 조절할까요? 제일 두꺼운 데가 요쪽 요렇게 보지 말고 여기가 가장 얇게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가 요렇게 얇게 됐다 가정을 하고 이 얇게 된 요거의 두께가 시니스트 가장 얇은 시니스트 티크네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0.8로 잡았어요. 전체 두께는 2mm로 잡았고요. 이거는 뭐의 배수와 가깝나요? 우리 큐라 설정할 때 그렇죠. 노즐 구멍의 직경이 0.4였죠. 노즐 그죠?
노즐 구멍의 직경이 0.4였죠. 그거의 배수들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겠어요. 정리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벡터 퍼 픽셀은 방향마다 뭐 벡터 방향마다의 픽셀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높을수록 뭐 좋은 거는 아닙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냥 4 정도로 이렇게 놔두시고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베이스, 스탠드, 뎁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0으로 돼 있죠. 자, 요거를 좀 높여 볼게요. 한 10 정도 가볼까요? 요거 10 정도로 가볼게요. 10 정도로 갈게요. 베이스, 스탠드, 뎁스라는 거는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이 결과도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브라는 것이 0으로 와 있죠. 커브라는 것도 아우터 커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휨의 정도를 높이고 싶으면 이 커브의 값을 이쪽으로 옮겨 주시면 돼요. 뭐 그냥 무난하게 기본 값으로 0으로 쓰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저는 조절한 게 뭐였습니까? 시크네스, 발음도 힘들다. 시크네스 이거 2mm 잡았고, 시니스트 레이어 0.8 정도 잡았고, 그리고 베이스 스탠드 뎁스 요거 10 정도 잡았고, 이렇게 세 가지만 정리를 했죠. 여러분도 요 조절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모델 탭으로 가셔서 리프레시를 눌러주세요. 어머? 스탠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면을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왼 버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왼 버튼으로 화면을 돌려서 위에서 보는 방향으로 가면은 스탠드 모양이 좀 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10으로 바꿨던 상태고요. 적용하는 거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스탠드를 0으로 바꿔놓고, 베이스 스탠드 뎁스를 0으로 바꿔놓고, 0으로 바꿔놓고 다시 모델로 가서 리플래시. 별로 차이가 없죠? 그죠? 이게 뭔 소리인지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뭡니까, 지금 이거 아우터로 가서 이렇게 된 상태이기는 한 것 같기는 해요. 여하간. 자, 그러면서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또 위로 돌린 상태에서 처음에 했었던 두께보다 여러분이 각자 두께 조절하는 것이 적용된 것이 민감하게 관찰을 하셔야 보이실 건데, 그죠? 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모델 세팅에서 티크네스를 아예 그냥 뭐 한 이 정도로 확 올려 버릴게요. 30 몇 정도로. 그래 놓고 모델로 왔어요. 리플래시 해줬어요. 어머, 이게 뭐니? 엽기적이죠? 그죠? 전체 두께가 확 올라갔죠? 모델 세팅에서 얘를 저는 2로 바꿉니다. 요거 드래그해서 숫자로 타이핑해서 고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다시 모델 가서 리프레시. 조절됐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 했으면 이상한 분 있으세요? 조금 이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여러 소프트웨어를 다 켜놓으면은 이 사이트가 되게 느려져요. 요거 할 때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실행 안 하고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얘를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눌러 가지고 프린팅이라는 폴더 안에 파일을 STL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 딱 누릅니다.
저는 이제 크롬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 요거 쓰고 있기 때문에 좌측 하단에 다운로드가 생겼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면 이게 뭐 어디로 저장할 건지 그런 거 묻는 창이 떴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다운받은 경로로 가 볼게요. 제 거는 파일명이 열나 길어요. 그죠? JPG 뒤에 블라블라블라블라 뭔가 글씨가 더 추가됐어요.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성공하셨으면 됐고요. STL 만드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자,